안녕하세요. 세미생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욱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분이 유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작용인가? 이게 생기면 어떤 건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봐요. 이렇게 딱딱하냐?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왜 이렇게 꺼졌냐? 아니면 튀어나왔네, 땡기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유착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 환자가 들으면서 좀 이해도 안 가고, 불안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유착은 무엇이냐? 유착은 말 그대로 피판이 밑에 살하고 붙어버린 거죠. 유착하면 그 붙는다는 뜻이죠. 어디전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종의 유착이라는 거는 아무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리를 하거나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쌍꺼풀을 하든지 박리를 하든지 모든 수술을 할 때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에요. 아무는 과정에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가 이제 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물면은 붙어야죠. 붙는 과정이 유착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초창기 때 유착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딱딱해져요. 만지면 이렇게 딱딱해. 판잣대기처럼. 그게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갖고 움직이질 않고, 대부분이 이제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들어붙었으니까. 자기가 느끼면은 좀 땡기거나 쪼이고 이런 느낌이 들고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유착이 많이 생기면 울퉁불퉁해 보인다든지, 오히려 하고 나서 야, 이거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유착은 일종의 진행 과정 중에 하나인데, 심하게 생기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거라든지 모양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착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술하면 유착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했으니까 달라붙으려고. 근데 이제 그게 유착이 많이 생기거나 적게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 유착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는 뭐냐? 제일 대표적인 게 피가 고여서 그래요. 혈종이 고여서 그 제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진물 같은 게 이제 제거가 안 되거나 남아있으면 이게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일부분이 흡수되면서 딱딱하게 이제 흉살처럼 이제 변하는 거죠. 그게 아물게 되면 유착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증 같은 게 생겼을 때, 감염이 생기면 이제 아물면서 좀 딱딱해지고 심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상 해보셨을 거예요. 여드름 같은 거 짠다든지, 아니면 어디 염증 생겨서 짰을 때 짜고 나면은 딱딱하게 이렇게 무슨 종양처럼 튀어나와 보이고 이게 굳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유착인데, 유착은 뭐냐? 그게 바로 흉살이다. 거의 흉살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착은 아무는 건데, 아무는 거는 달라붙으니까, 붙으면 당연히 흉살이 되는 거죠. 피가 나면 이제 염증 생기거나, 피가 나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종의 이제 흉살입니다. 흉살. 아무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건데, 그 흉살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피가 고인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흉터 체질, 이런 사람이 또 유착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피판이 박리를 하면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면은 피판이 부분적으로 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물면서 더 유착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부위가 좀 유착이 잘 오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인대가 있는데, 유지인대 그게 단단하게 붙은 부위 있죠. 그런데 어디냐면 이제 광대 밑에 같은 데가 이제 광대 부위, 요런데 유지인대가 좀 심하게 하고 박리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유착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착이 심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모양도 울퉁불퉁해 보이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결과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흉살이 이게 좀 많이 생기면 안에서, 그래서 이제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일시적인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착이란 거는 결론은 뭐냐? 시간이 가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100% 풀리진 않는다. 왜냐? 그거는 상처가 생겼으니까, 아물었으니까 완전히 정상 조직은 아니죠. 왜냐면 건드렸으니까. 거기를 커팅을 하든지 해서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붙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풀려서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이제 6개월, 1년 지나서 한 2년 이상까지 진행되면서 좋아져요. 상당히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착이라는 건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유착을 좀 적게 생기게 하느냐, 이런 게 있죠. 그 수술을, 유착이 좀 적게 생기면 환자도 수술 직후부터 만족도가 높고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착을 적게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냐, 그 수술할 때 피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피가 출혈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잘 지혈을 해주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염증 같은 거 좀 안 생기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꺼진 부위 같은데 이런 데는 유착을, 지방을 거기다 약간 좀 깔아주거나 이식을 해주면 유착이 좀 적게 생기죠. 왜냐하면 지방은 소프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처리해서 유착을 좀 적게 생기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 지방 다 깔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이제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유착이 잘 생기는 분은 원래 자기 얼굴에서 꺼졌던 부위가 유착이 잘 생겨요. 거기다가 이제 지방을 좀 깔아주면 좀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하면은 유착이 적게 생깁니다. 그러면 유착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유착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이제 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 수술하고 나서 마사지를 이제 열심히 잘 해주면 유착이 좀 빨리 풀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한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좀 심해. 그런 경우는 흉터 컨트롤하는 거와 똑같아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그 약이 있는데, 유착을 좀 이렇게 흉터도 죽여주고 유착을 풀어주는 그 주사가 있거든요. 그 일종의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그거를 잘 희석해서 아주 적은 용량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주사를 해줘서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레이저 같은 걸 해서 치료해주면, 흉터 치료와 똑같죠. 레이저 같은 걸 해서 좋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흉터 연고가 있어요. 그 흉터 연고를 유착된 부위에 지속적으로 좀 발라주면 빨리 흉터도 가라앉지만 유착도 좋아진다. 또 얘기 드리지만 유착은 흉터하고 같은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흉터를 좋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유착을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착은 그거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뭐 겁낼 것도 없고 뭐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적게 생길수록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도 좀 꼼꼼하게 잘 해주고, 또 수술 후 관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사지하고 흉터 연고 바르고 뭐 이렇게 잘 해주면, 그러면 이제 회복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얼굴 모양도 좋아지고 유착도 빨리 풀리게 됩니다.